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4일 8.15 머니톡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저는 박현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항상 존경하고 존경하는 우리 양봉 하 대표님 모시고 찐시황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이제 조금 부담스럽고. 아니, 존경은 해요. 안 존경하는 분한테 그런 그래. 게 안 합니다. 정말로요. 근데 예. 제가 여기서 8.15 나오면서 이름을 이제 양봉하 대표로 갔거든요. 네. 여기 나오는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름 앞에 호가 있어요. 네. 호가 있는데 정말 잘 지었다 생각을 합니다. 요새 같은 날은 양봉 종목이 많아요. 그럼요. 특히 오늘은 좀 더 많았고요. 오늘은 좀 어웨이였어요. 그렇죠. 오늘은 네. 좀 외였고 일단 이게 저도 이제 매매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 양봉이 나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내가 가진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맞습니다. 오늘은 조금 피해서 오른 것 같아요. 저 네. 개인적으로. 그리고 혹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갖고 계시지 않았었던 혹은 갖고 있었어도 큰 의미가 없었던,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물렸다는 의미죠. 그런 종목들이 좀 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대표님이랑 같이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장 정리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 종목이 아무래도 자동차 같아요. 맞아요. 현대모비스 또 20만 원대 중반은 왔는데, 그러니까 하이닉스 오늘도 좀 올랐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조금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사실 또 위태위태 했었어요. 어제까만 해도 뭐 6만 원, 9만 원 이탈하려고 올라갔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약간 이제 이 나침반의 가운데 줄을 조금 바꿔야 되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 그래? 예. 과연 그 나침반의 추가 같은 게,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매매 결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환율을 바라보면서 정시를 바라봤던 그 축을, 근데 아마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아마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조금 좋은 이야기 함께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고편이네. 네네. 일단 뭐 자세한 건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네. 하고요. 지금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증권방송이라든지 다른 유튜브 보셨던 분들은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CPI. 네. 오늘 밤 아마도 10시 반일 것 같고요. 발표를 할 텐데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조금 이따 하겠죠. 그래서 저희 방송 다 들어주시고 기분 좋게 CPI를 맞아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 대표님 준비하신 자료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혹시 그게 점도표일 것 같은데 좀 제가 저 영어를 잘 못해서 아닙니다. 점 찍어둔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여담삼 이런 생각이 드네요. 주식 경력 한 3년 이내 분들은 해가 가면 갈수록 주식이 어렵다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렇죠. 나는 그냥 대한민국 최고 기업 삼성전자를 투자했더니 하다 보니까 이제 점도표란 것도 보게 되고 평생 내가 식당에서 사 먹는 소주 한 병이 5,000원 하다가 6,000원 뛴 것 정도만 신경을 썼지. 예. 이게 정말 주식과 관련된 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주식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복잡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주식이라는 게 꼭 경력이 길다고 잘하는 건 아니고 얼마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쳐내느냐. 이게 필요한 것만 잡아가느냐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금리 관련해가 제가 FOMC 점도표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모는 중에 점 찍어둔 겁니다. 네. 연준 의원들이 이제 점을 찍는데 점도표는 1년에 4번 찍어요. 네. 3, 6, 9, 12. 그러니까 이번 물가지표를 발표되고 나올 3월 달에도 이런 표가 또 공개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항상 변해요. 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조금 예민해졌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지난 12월 달에 실제적으로 점도표 상에서 올해 23년도 기준금리가 5.25, 쉽게 말해서 요 페이스라면 딱 요대로만 찍으면 5월 달에도 올리는 겁니다. 네. 지금 왜냐하면 3월에 25로 올리게 되면 5.0이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점도표를 먼저 본 이유는 이제 실제적으로 3월에 25로 올렸을 때 함께 발표될 점도표가 과연 이 네모 구간에 계속 이렇게 8개 이상 과반수 이상이 있을지 아니면 올라갈지에 따라서 아마 시장의 변동성이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밤 미국의 물가 지표는 또 우리가 또 예측치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맞습니다. 찐 카드는 3월 22일이다. 네. 그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도 좀 봤어요. 네. 봤는데 오늘 사실은 현장에서 한 2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한 분은 이제 아침에 조정이 나올 것 같으니까 팔아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셨고, 한 분은 3시 20분에 동시호가 때 오르니까 안 팔아도 될 것 같으니까. 아, 그거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정말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주식 현금 비중 별로 없으시니까. 아, 현금 비중을 좀 예, 늘려고 예. 할까?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익 난 걸 좀 팔까? 네, 네. 이런 게 여쭤보셨는데, 아침에 여쭤보신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좀 덜어야겠다. 불안하다. 불안하다. 네. 아침에 조금 살짝 시장이 좀 아,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 들어오면서 시장이 그래도 좀 나아진 거를 느꼈는데, 항상 이게 외국인 매수 수급인 것 같아요. 아침에 샀다 팔았다 이렇게 좀 사람 헷갈리게 하다가 오후에 외국인 매수가 좀 다시 돌면서 네. 기관도 같이 세게 오늘은 들어왔죠. 그렇죠.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은 되게 무섭게 두들겨 팼는데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시장의 정신을 못 차릴 것 같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대표님께서 3년이라는 거를 찍으신 이유는 저희가 물려있었던 1년 플러스 코로나 시대 2년일 겁니다, 아마도.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이 3년은 솔직히 그 3년 전에 저랑 대표님이 내일 CPI가 있다고 뭔가 그렇게 신경을 썼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신경은 조금 썼지만은 지금처럼 매번 나올 때마다 예민하게 반응을 했을까 했을 때는 모르게 저는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게 10년마다 오는 주기죠. 맞아요. 우리가 네. 2009년도 그땐 똑같이 신경을 썼습니다. 예, 왜냐하면 리만 사태 위에 지금과 똑같은 현상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 이제 천문학적인 돈 어떻게 보게 되면 저도 금액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데 거의 뭐 헬리콥터 머니를 부었잖아요, 부었죠. 시장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2020년도 미국이 금리 인상 7번 들어올 네. 때 역대급으로 가장 빠른 속도, 그렇죠. 그리고 역대급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요 이슈가 완화될 때까지는 본의 아니게 이제 투자가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최근 3년이 주식 투자 경험의 전부이신 분들은 피해자예요. 맞아요. 엄청 피해죠. 이런 거 안 해도 주식 할 수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데 뭐 소위 요새 그런 말이죠. 요즘 뭐 AI나 뭐 이런 거 관련주 보시는 분들은 뭐 아직도 CPI냐 이럴 거 아니에요. EPI 보는 것보다 마인즈랩 보고 있죠. 뭐 솔트도 아니면은 보고 또 오늘 있고요. 뭐 예. 뉴스 티커를 볼 거란 맞아요. 말이에요. 뉴스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건 상당히 지엽적인 거, 지엽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큰 그림은 갖고 가니까 어떻게 보기든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AI나 이런 관련주가 강한 이유가 물론 챗 GPT의 열풍도 대단합니다만은 우리 항상 만약이란 게 있잖아요. 숲이 많이 안 흔들리니까 네. 강한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CPI 우리 이야기가 돼버리셨네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미국이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까지는 이런 약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는 물가 지표라도 매크로 지표를 봐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보겠습니다. 일단 10년에 한 번씩 이런 이벤트가 있었고, 저희가 이제 파동 이론 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제가 2009년도 전에 제가 2007년도 회사 입사예요. 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책꼭지 그래서- 입사하셨다고. 네, 완전 꼭지에 입사를 해서 네. 가장 높을 때에서 가장 낮을 때를 제가 딱 1년 반 만에 다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중간에 그 힘들 때의 경험이 계속 잔상으로 남는 겁니다, 사실은. 아, 저랑 그러고 보니까 똑같네요. 네. 2007년에 처음 정권사 입문하셨으면 네네. 저는 우리나라 정시가 처음으로 1000포인트 갈 때 아, 그랬어요? 발을 디뎠어요. 제도 그 전에는 이제 뭐 약간 개인 신분이었고 그게 2000년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 해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00에 출발해가 연말 되니까 500포인트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도움이라 생각을 해요. 지금 투자가분들도 뭐 높은 가격에 사자마자 구만전자 물렸고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게 차라리 입점한 시점이 바닥에서 했던 사람보다는 고점에서 하는 게 만약 장기적으로 한다면 오히려 저는 결과로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게, 이게 이거보다 더 어렵진 않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작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웠고, 솔직히 웬만한 전문가분들도 물론 하 대표님 빼고, 아, 저도 엄청 힘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작년에 하반기만 해도 아우, 진짜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시 나 안 보던 뭐 종편에 나는 땡땡이니나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항상 겪고 나서 이렇게 우스스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주식 시장인 것 같고, 뭐 삼성전자 9만 원, 6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삼성전자 9만 원에서 6만 원 내려간 것보다는 재작년에 물린 게임주가 지금 3분의 1 토막 나 있는 게 좀 더 네. 많고요. 혹은 그 전에 물린 바이오주는 10분의 1 토막 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시장에서는. 일례로 하이버가 최근에 많이 왔잖아요. 그쵸. 20만 원, 그 네. 110만 원 초반에서 따블이 났거든요. 맞아요. 제가 제 지인분 중에 작년도 이제 주식을 안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작년 5월 달에 5월로 기억이 나네요. 그때가 이제 아마 급락하기 전 그때도 주가도 20이 왔다 갔다 할 때예요. 그렇죠. 23만 원, 22만 원. 네. 그리고 어제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주말에 전화를 했었어요. 아직은 평균 단가는 30만 원대를 알고 있어요. 네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뭐 앞뒤 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경험을 했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그러니까 뭐 내려놨다 그런 것보다는 깨이신 분이네요. 야, 그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종합 예술이라고 하고 네. 혹은 인생이 다 담겼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힘들면은 사람도 미워 보이고. 아우 그게 예.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그렇죠. 예. 친구 보기도 싫고. 맞아요. 예. 뭐 이게 저희가 그 입장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주식에 물려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학문 혹은 새로운 세계에 적응해가는 과정이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특히 화요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신다면은 네. 조금 더 마음이 좀 녹록해지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CPI 사 대표님 말씀 정리를 하자면은 지금 5에서 5.25%가 올해 최종 금리의 거의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오늘 밤에 조금 있다가 발표 이후에 점도표가 어떻게 바뀔지가 일단 첫 번째 오늘은 포인트. 점도표가 안 나오죠. 오늘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추후에 3월 이제 것- 발언을 네, 네, 통해서 바뀔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CPI 구성 항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생각보다 안 떨어질 걸 이야기 나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혹시 대표님 그때 저 자료가 있으실 네. 텐데 예, 그거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또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 요게 이제 글자 작으니까 확대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좀 보시면 이제 모든 게 이제 보통은 200개 항목이 넘는다고 네네.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한 30개 정도 보는데 우리가 코어 CPI라고 이야기할 때는 음식료하고 에너지는 뺍니다. 맞습니다. 빼고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되는데 지금 그 미국 물가지수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름값 내려가면 어느 정도 뭐 좋아진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짧게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뭐 이런 것들 의류라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자동차도 아니고 밑에 있는 쉘터입니다. 네. 얘가 안 떨어져요. 주거비가. 주거비 같은 경우 월세거든. 쉽게 말씀드려서 지난해 연말에 뉴욕에 한 1.5평인가? 이런 게 월세, 물론 뉴욕이 제가 월세가 비싸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50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을 생각하면 1.5룸이면 정말 작은 데거든요. 그런데 쉘터 같은 경우가 전체 물가 항목 비중에서 무려 30%가 넘어요.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가중치 조정이 들어갔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관심이 많은 뭐 우리가 막 유가 내려가는 부분 아니면 이제 중고차 이런 거는 비중치가 조금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물가 항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 주거비에 대한 비중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거 어떤 자리냐면 지난 1월 달 발표됐던 그 물가 지표인데요. 다른 거 다 내려갔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 쪽 애들이 안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시장에서 놓고 보면 물가 지수가 뭐 6점이 전망치는 좀 다른데 저희가 볼 때는 생각보다 이제 물가가 내려가는 속도가 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반영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고민은 뭐였냐면 이게 이제 아까 잠깐 오늘 띄운 것 관점인데 이것마저도 정시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 일주일의 달러 강세를 보면서 그래서 의외로 조금 이따 발표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1월 달에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 아주 익사이팅하게 반응했잖아요. 네. 특히 지난 1월 달에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나오면서 뭐 달러가 이렇게 팍 수직 걷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변동성, 정시 우호적 변동, 그러니까 잘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낮게 잘 나온다 했을 때 어떤 달러가 고꾸라지고 기술주가 폭등한다든지 반대로 못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번 1월, 2월 오늘 발표될 CPI는 한번 이제 항목 변화도 있었으니까 물가가 꺾이는데 속도는 좀 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3월 달에 어쩔 수 없이 25pp는 올려야겠다. 그걸 확인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 저희 바람은 시장에서 충격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만 발표하는 게 네. 가장 바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 그 의견에 좀 하나의 첨언을 드리자면 아까 가중치 좀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좀 요 최근에 좀 연준에서 발표를 할 때 가중치 조정을 하면서 좀 자기네들 정책에 파월의 디스인플레에 좀 더 우호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고서상에서 몇 군데 회자가 되긴 했는데 네. 사실은 그 디테일한 항목고 제 연준 발표한 거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긴 하겠는데 약간 카더라로 연준에서 우호적으로 가중치 조정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2년치 평균을 내서 이 항목을 넣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1년치 넣어야 되고. 근데 이 발표는 연준에서 발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수치를 취합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네네. 그거 여러 가지 수치로 취합을 할 테니까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디스인플레의 파월의 말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 있을 만한 수준으로까지는 시장 큰 충격, 그러니까 컨센보다 더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추측은 하고 있어요. 이게 항상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두 번째 고객의 사례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건데 진짜 빠질 거면 시장에서 미리 반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네. 저도 오늘 밤새 미국 증시,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서 이거 외국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외국인들 주식 안 팔아요. 나 이번 주에 내가 조금 약간 시장에서 흔들렸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건 저도 이제 유튜브에 올려두니까 아무래도 환율이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매수 강도가 둔하지 않을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 약간 비슷한 거는 하락 종목수는 확연하게 일주일 동안 내려갔어요. 우리 처음 이야기했던 대로 양봉 종목이 네 종목이 선택이 안 될 확률도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건 이제 시장의 질은 좀 떨어졌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지수 예를 들어서 뭐 지수 ETF라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팔아야 될까 하면 올라 버려요. 지금 주식이 그래요. 그러니까 약 올리죠. 네, 팔까 말까 하다가 내일 팔지 그러면 올라가고 잘했다 싶어 약간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까 뭐 연준의 어떤 피크론에 누가 통계적으로 그거는 이제 차후의 문제인 것 같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연준과 요 물가 지표는 발표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되긴 됩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요 부분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게 아마 대표님 말씀이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주식을 삐딱하게 쳐다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아, 그럼요. 우리가 왜 나가 양봉 스타일이구나. 네. 저도 양봉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시장에 약간의 소리를 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이게 종목으로 조금씩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근데 앞서가지고 이게 뭐 여러분들 좀 글쎄요 언젠가부터 시장 이야기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운을 하나 띄운 게 있어요. 그 운이 뭐냐 하면 환율이가 되었어요. 환율. 네네.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럼 아까 제가 뭔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러면 앞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는 11월 달부터 장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원화 환율이 이렇게 강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 강세. 달러가 이제 약세로 가면서 올라갔는데 앞으로는 잘하면 의외로 달러는 달러대로 반등하고 주식은 주식대로 강성할 수 있는 같은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그 논리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제 뭐냐 하면은 지금 어느 정도 사실 이제 약간은 어떤 게 약간 좀 빨리 온 건데요. 빨리 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 물가지표 발표되고 혹시 지금까지 흐름을 다시 한번 쫙 맞춰보면 고용 지난 일주일 전에 고용도표 발표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강세로 갔거든요. 강세로 갔는데 증시도 같이 강세로 갔어요. 그것도 성장주로. 그럼 보통 말하면 달러가 오르면 성장주 약세, 안전자산 강화란 말인데 달러가 올랐는데 증시가 상승이란 말은 그 자국 통화가 강세란 것은 나라 경제가 튼튼하다는 거죠. 그러면 꼭 배드 뉴스 이제 굿 뉴스가 아니라 이제는 굿 뉴스를 굿 뉴스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고용이 좋게 나오니까 달러가 강세로 갔으면 미국 경제는 견고한 걸로 약세로 돌아갔으니까 경쟁률 가는 거고 달러로 약세로 가게 되면 바로 누가 제일 먼저 수혜를 보느냐? 딩동댕 테크주가 수혜를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의외로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알파벳이든 아마존이든 테슬라든 전부 다 대표적인 게 약 달러의 수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율이 올랐다는 말은 우리 원화가 이제 약세로 간 거고 딱 강달러잖아요. 그럼 미국 경제가 견조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견조한 상태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둔화는 쉽게 말해서 종국에는 금리 인상이 지금 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피크를 보일 것이니 물가가 피크를 보일 것이니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견고한 경제로 간다.
미리 제가 좀 딸려 본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 오른다고 주식을 파는 게 아니라 환율이 오르면 오히려 환율 수혜주 쪽으로 자금이 그렇죠. 몰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외국인 자금에 어쨌든 매수를 외국인이 하는 거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무역 수지가 좀 감소를 한다든지 우리나라는 또 절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아지니까 다시 이번 주 이제 그 개별주들 4분기 실적 발표는 공식적으로는 내일, 비공식적으로는 다음 주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말 결산 3월 30일까지 하고 나면 이제 4월 초순부터 1분기 실적 시즌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되면 아마 오히려 다시 약간 수출주 쪽으로 뭐 이제 실적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나. 저 동의를 하는 게 이게 4월달 아니 4분기까지 실적을 워낙 컨센서스로 미리 부러뜨려 놨으니까 환율이 우호적으로 바뀐다면 국내 시가총액 상위주 쪽에서 특히 테크 쪽에 있는 종목들은 워낙 추정치 하향돼서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는 추정치가 또 다시 나올 거거든요. 1분기 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때 돌아서 지금 환율의 수혜를 일부 볼 수 있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환율 상승이 뭐 기축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의 뭐 그런 게 나빠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반등을 해준다고 만약에 접근해 버린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현대차나 대부분 수출 비중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적인 요인의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지금 눌려 있는 삼바나 셀트리온도 아마 기지개를 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 물론 빨리 올라가면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거까지도 한번 조금 미리 앞서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삼바 셀트리온 무조건 빨리 올라야 돼요. 걔 가야 그 종목들 가야 우리 투자자들 웃습니다. 정말로요. 바이오 가면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떤 거요? 큰물이다. 아, 그건 또 별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낙폭과세 순환매에 바이오가 한번 좀 들어와라. 들어올만 하면은 꼭 빠져가지고 네. 좀 안타까운 거고요. 그 환율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오늘 좀 이따가 이제 CPI 발표하고 네. 모르겠어요. 일단 변동성은 좀 있긴 있을 건데 좀 지켜보시면 내일 아침 잘 대응하면 좋을까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섹터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솔직히 요즘 매크로 잘 안 들으시더라고요. 이런 시황 얘기들을 투자자분들께서. 왜냐면 많이 듣더라도 내 종목 안 오르니까 지금. 뭐 99분의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이 단타를 치더라도 네네. 한 분은 이게 필요할 수 있기 그럼요. 때문에. 역시 멋지십니다. 예, 그래서 조금 섹터 좀 여쭤볼게요, 대표님. 이게 오늘 소부장이 좀 반도체. 나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말 죄송한데 왜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정답이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오늘 약간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뭐 개별주 바로 들어갈까요? 네네. AD 테크놀로지. 네. 이제 이런 회사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나 AD 테크놀로지나 가온칩스는 다 대부분이 AI 관련 기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DSP 업체니까, 그러니까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의 흐름에 좀 맞긴 맞아요. 맞는 건데 제가 오늘 뭐 어버브 반도체 이런 종목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이것도 삼성으로 생각하면 다 뭐 붙이기 나름인데 그렇지. 붙이기 나름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은 정봉정 단에서 아마 유진테크는 조금 덜 움직였나요? 네, 유진테크 정공정 별로 안 움직였군요. 그러면 오늘 좀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보게 되면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오늘 원래 국회에서 우리 지난번에 몇 번 말했던 법이요, 법. K칩스 법안, 반도체 세액 공제 관련해서 다시 이제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서 뭐 대기업 15%, 중소기업 25% 정도의 세액 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는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하이닉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이것만으로 좀 가긴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연장선 생각이 있어요. 어저께 갑자기 AI 관련 기업들이 장 후반에 삼성전자 이제 노태문 사장의 이야기죠. 우리 갤럭시 S23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에도 GPT를 탑재할 수 있다. 그러한 이슈 자체도 다른 한편으로 좀 부각이 됐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와 있는 대로 엔비디아나 이런 거 기업들 주가 봐라. 실제적으로 AI는 제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불안전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한국어 버전 넣으면 혹시 815라고 넣어보셨어요? 저 안 넣어봤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정리 안 된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도 모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죽어가던 반도체를 DDR5고 인텔 사파이어 래피드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HBM 하나로 다 정리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만큼 좋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반도체 소보장의 반등도 어떻게 보게 되면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무슨 정설을 한다. 아니면은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최근 시장의 좀 흐름에 맞게 중소형주로 몰린 수급들이 다시 이제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 디바이스 쪽으로 가면서 소부장 쪽에서 좀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힘이 들어왔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일단 봤습니다. 그럼 좀 순환매로 봐야겠네요. 순환매까지 그렇죠. 이제 섹트의 순환매죠. 네. 네, 섹트의 순환매. 일단 이게 소부장으로 하면은 전통적으로 제 기준에서는 실적 좋은데 엄청 안 움직이는 섹터. 아, 있어요. 유니캐스트 지금 그런 종목이던데. 엄청 많아요. 사실은 많죠. 예. 지금 뭐 PCB 쪽도 뭐 PCB와 약간 업황이 다른데 PCB 쪽도 지금 퍼 4배, 5배가 지금 줄줄이 질배한 상황인데 네. 업황 고점 우려 때문에 사파이어 래피즈 아까도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사파이어 래피즈까지 들어가면 인텔의 정체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기에는 사실은 제가 반도체 박사가 아니라서 그것까지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주 작지만은 네. 사실은 사파이어 래피즈 관련주라고 대변되는 석기 회사들 ISC나 아비코 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만히 있다가 오늘 반도체 가니까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뭐 그게 뭐 획기적인 메모리 가격의 어떤 가격 하락 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의 실적을 뭐 막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그만한 레시피는 되니까 움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이게 그 레시피라는 게 어떻게 반등의 트리거라고 볼 수 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잠깐 피디님 제 화면 좀 잡아주시면은 요 기사인데 이게 지금 2월 10일 날 뜬 조선일보 기사예요. 근데 아, 요거요? 예, 삼성 하이닉스가 웃는 이유는 최 GPT 덕에 필수 메모리가 HBM 하이 브로드밴드 뭐 메모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대역을 지원하는 네. 사실은 이 기사를 띄려드린 이유는 시점입니다. 2월 10일이니까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고요. 사실은 그 최 GPT 덕분에 디램 업황, 모바일 DDR5 디램 가격보다 HBM 쪽이 5배가 비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오늘 약간 업데이트된 기사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팔린다. 하이닉스가 먼저 대응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객사들 주문이 쇄도 중이다라는 기사까지 제가 아침에 보긴 봤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었겠느냐예요,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움직일 수? 그러니까 그 기사가 지난주에 이거 떴는데 안 움직였는데 아직 아마 없어서 못 파는 거는 양산 수율이 안 나와서 그럴 걸로 알고 그럴 있어요. 수도 있고요. 네. 이게 어찌됐든 주가라는 게 기대감에 한 번에 반영을 할 수 있다고 치면은 움직여야지 이 기사가 맞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난주엔 안 움직였다가 오늘은 비슷한 기사가 나와서 움직였다. 네. 라고 보기에는 너무 꽤 맞춘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굳이 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레시피 혹은 반등의 트리거로 잡기에는 제가 보기엔 이런 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요런 저것도 아까 2월 10일 기사인데 오늘 한번 재탕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재탕까지는 아니에요. 예, 이미 이제 여러 가지 기사가 많이 왜냐면 많은 이제 이 기자님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조회수나 쓰는 비슷한 거죠, 내용을 계속. 계속 오는데 요즘에 약간 특징이 그냥 이제 지금 중심에 있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이런 거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맺은 정만 있어도 움직여요. 아 맞아요 주가가 예.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보면 광풍이고 좋게 보면 유행이거든요. 저는 이게 테마주나 쏠리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MS 관련주 솔직히 그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아 뭐 윈도우하고 뭐 네. 뭐 했으면 화웨이 AI 관련주. 혹시 안 내본 윈도우에 뭐 보안 프로그램은 없어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스터디 영역이 되는지, 네. 그러니까 그 개별 작은 회사들을 시가총액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되는 회사들을 내가 진짜로 잘 알고 있어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움직여야지 하는 게 진짜 스터디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 회자가 돼야지 움직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은 잠깐 들었어요. 아쉬워요, 사실은. 그게. 아니 저는 조금 앞서갔는데 뭐 앞서간 게 아니라 한번 여기서 했던 이야기 같긴 한데 때는 바야흐로 한 3년 전에 네.
디즈니가 마블 인수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글로벌 기업 넷플릭스가 OTT 쪽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져갈 때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애플도 마찬가지고 OTT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OTT 전쟁이라는 게 이슈가 나왔고 가입자 수가 찢어지는 그런 네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수혜를 본 게 사실은 컨텐츠 관련 쪽.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계리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검색하면 그냥 구글링이란 말이에요. 구글링. 저도 어제 낮에 그랬어요. 네네. 실제적으로 쳐봤어요. 하나 뭘 검색을 하는데 찾아야 되잖아요. 네. 스크롤을 찾아야 돼. 내려야 돼. 가장 좋은 맞아요. 거를. 근데 이게 어렵게 보면 어려운 게 쉽다면 쉬우는 게 꼭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친구랑 대화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저는 이제 이 구글과 마소의 전쟁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모든 글로벌 테크주한테 생각보다 많은 메시지를 줬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지금 구글, 마소는 마소대로 또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그러니까 지금 올해 2023년도 정시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성장주가 갈 수 없는 때잖아요. 아, 그렇죠. 고금리에다 작년까지 학습한 걸로 봤을 때는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AI야? 뭐 지금 아니 작년에는 네. 솔직히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 이런 얘기 했는데 그 메타버스 얘기했으면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메타도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과연 인식의 영역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해서 인식으로 그러니까 주식이 종합학문인데 이해해서 인식해서 이해한 다음에 손가락 매수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종합 예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현상을 보고 인식은 했는데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으니까는 막상 이게 안 나가는 거죠. 작년에 학습 효과고 대표님 말씀대로 원래는 작년에 우리가 공부하고 막 그렇게 했던 대로 했으면 뭐 카카오가 왜 오르고 물론 오늘은 좀 빠지긴 했지만 카카오 왜 올라가고 네이버가 왜 올라갑니까? 주식으로 치면. 그러니까 네.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그냥 이것만 중심 잡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올해 접어들어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가장 많이 올라온 섹터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석하에 따라 좀 다른데 전부 다 지난해 최악의 실적을 보인 섹터들이 맞아요. 화장품, 여행, 항공, 자 삼성전자 2천억 나왔어요. 하이닉스 적자 나왔고요. 맞아요. 하이버 최악이었고 BTS 군대 가고 카카오 네이버 최악이었습니다. 포시마크 1조 지르고. 근데 이 종목들 전부 다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오늘 HMM이 지난해 사상 최대이라는 실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주가 안 가요. 안 가요. 현대차, 기아차 작년에 상대적으로 선방했지만 생각보다 안 가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안 갑니다. 왜? 작년에는 좋았지만 앞으로 이제 항공 운임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이 투자 포인트를 만약에 삼으신다면 올해 정시는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최소한 금리 동결이라는 흐름으로 와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 전까지는 그냥 청개구리 전략입니다. 거꾸로 가장 많이 망가진 섹터 주가 많이 빠진 거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컨센이 워낙 안 좋아진 섹터예요. 그래서 삼바가 못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삼바는 컨센이 적당합니다. 그래도 플러스예요. 적당해요. 그래도 항상 발표할 때마다 시장 기대를 충족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네. 기판도 그랬던 거야. 아, 그 오늘 답 다 나왔는데. PNT가 늦게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야. 다 하니까는. 다 하니까 앞에 수주 잔고가 너무 많은 거야. 아니 PNT 레포트 보면은 안 사면 바보예요, 대표님.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약간씩 올라가고 있어요. 동진세미컴 올라가는 것처럼.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안 갔다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원래 또 근본이 있고 올해까지도 실적이 작년도 최고였지만 올해도 최고인 섹터들은 또 조금씩 콜을 받고 있어요. 네. 예, 그 생각을 해봤어요. 대표님 제가 약간 다른 얘기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문득 생각이 나서 저는요. 그러니까 오늘 저 사무실에 모 직원이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이 요즘 튀면 한 20%씩 오르잖아요. 네, 뭐 잘 네. 걸리면 걸리면. 개별 좀 더 잘 튀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종목들 위주도 굉장히 잘 튀거든요.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쇼커버라고. 아, 그렇죠. 예. 오히려 이렇게 반등이 튀게 오른 이유. 사실은 2, 3년 전에 그 종목을 봤을 때 예를 들어 아까 말씀 PCB가 이 종목 실적 나오면은 원래 한 5%밖에 6%밖에 안 움직였던 종목인데 지금 많이 빠도 올라오니까 15% 움직인다는 거죠. 네. 그게 물론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 코스피 200이랑 코스닥 150 한정돼 있지만 사실은 거기서 그
코스닥 150, 코스피 200 안주 종목들이 그 섹터 내에 거의 대장격을 하는 종목들이고요, 사실은. 그러면 약간 이런 생각도 잠깐 드네요. 2월 1일부터 공매도 우리 호가 단위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호가 단위를 받으면서 겁없이, 왜냐하면 호가 단위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 나는 왜 바꿨냐 말하는 입장에서 사실 생각보다 공매도 치기 쉬워졌어요. 네. 촘촘하니까. 공매도 같은 경우는 업팅 룰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원 호가에서 50원, 10원으로 호가 바뀌게 되면 잘게 내가 원하는 물량을 공매도를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연초에 좀 들어간 지금 종목들이 말씀드린 게 그래서 많이 눌러놨는데 이게 뻥 뛰니까 잘 올리는 거죠. 뻥 뛰니까 겁나서 물량도 확확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네. 아 내가 이 정도 수익을 드디어 엑시트하는 거죠. 그들의 공매도 엑시트는 환매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 네이키드 매수보다는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 세게 들어온다. 예. 왜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대표적인 게 배터리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 오늘 저희가 미리 말씀드린 거 포함이 되지 않지만 아마도 이럴 거예요. 오늘 제가 모 대화방 이런 얘기 했어요. LNF다. 아, LNF. 예. 네. 왜 그러냐면 LNF는 이렇게 오를 종목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어차피 코스닥 150까지 공매도를 치니까 그중에 에코뱀,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냥 이 표현이 좀 어르신들 듣기 죄송하지만 뒤질나게 팼거든요, 사실은. 네, 매일매일 맞아요. 지겹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에코비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사실은 지지난주에 실적 가이던스를 세게 잘 내고 에코프로부터 공매도 쇼커버가 시작이 됐다고 만약에 친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친다면, 그러면 지금 배터리의 순환매도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들의 업황이 진짜 좋아졌다기보다는 약간 쇼커버가 굉장히 세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라고 추측을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정도가 아니에요. 대표님 팩트예요. 팩트입니까? 네, LNF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게 LNF 차트입니다. 제 거 좀 잡아주시면 워낙 이제 1월 달에 배터리 많이 눌러놨었어요. 그리고 이제 LG엔솔 이슈도 있었는데 이는 LNF의 주가거든요. 이 LNF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 될 때 에코프로 다 해보십시오. 네. 물론 본격적으로 이 친구들의 출발점은 거의 실적 발표와 큰 꼴 같게 일치하긴 맞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수급적으로 가만히 사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LNF에 대한 수급인데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2월 1일부터 매수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이키드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기 쉽게 공매 추이를 놓고 보면 박살났어요. 아유. 여기 보시면 1월 말에 얘네들 누를 때 네. 10% 비중이 넘습니다. 네. 이게 1월 달 말인데 이때만 해도 하루에 12%면 네, 백주 중에 10% 예. 비중이 넘은 게 공매도 물량들인데 2월 1일부터 딱 어쩐 되냐면 한 자릿수로 가버려요. 네. 한 자릿수. 예, 지금은 한 자릿수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종목, 그러니까 회사가 당연히 LNF는 좋죠. LG엔솔량도 있고 아직까지 사실은 근데 이게 미국에서 레이크우드 그쪽은 비즈니스 진행을 하는데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주가 흐름에서 딱 튀어버리니까 이게 쇼커버 물량이 많이 나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쇼커버를 알면서 기관들도 동시적으로 패시브 펀드들이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뭐 한 10% 오를 게 20% 오릅니다. 맞아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이걸 보면서 지나간 걸 왜 그러냐 혹시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자분들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주가가 빠르네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는 왜 불안하거든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불안해요. 네. 내 수익이 까먹을까 봐. 맞아요. 그죠? 까먹을까 봐.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공매도 쇼크보라면 예를 들어서 장중이라도 외국인의 매도가 잡힌다든지 이게 좀 하면서 차트가 꺾이면서 네. 외국인 매도가 이제 점정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다시 쌓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분할 매도 측면에서 네. 외국인 팔기 시작할 때는 조금 일부 비중을 줄여놓자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여쭤본 이유도 사실은 오늘 소부장 반등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그냥 뉴스 플로우만 보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까 아니 우리 존경하는 양봉 하 대표님도 소부장 오른 거 모른다 하실 정도면은. 그렇죠. 지금 예. 왜냐하면 이제 기준이 없어져서 그래요. 맞아요. 아까 내가 내피셜로 이제 달러와 주가를 좀 같이 보는 것도 종국적으로는 달러하고 환율하고는 여기에 상관관계 있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의 그 커플링이 있어요.
지금 약간 그런 과정의 네.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결을 사실은 이게 장중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네. 좀 결을 좀 이해하신다면은 왜냐하면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한 1, 2% 뜰 때 팔아버리거든요, 사실은. 뭐 그럴 수 예. 있어요. 그럼 네. 오늘 4%까지 튀었는데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 이러면은 사실은 조금 더 들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이 되니까 어제 잘 들어갔었어도 오늘 아침에 플러스 1%에 팔아버려요. 사실은 그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찌 보면 저도 사람 똑같아요. 이게 올라서 그렇지. 이게 뭐 보시면 결과론적으로 심리적으로 계속 LNF도 하락 추세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리고 워낙 내용이 안 좋았어요.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디서 많이 팔리냐면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얼추 여기서 다 틀립니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저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어라 상이 생각보다 강하네 네. 싶을 때는 쪼개서 팔면 돼요. 정확하십니다. 예,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이제 막상 이제 하시다 보면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수익을 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끌로 가면서 그럼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막 내려가도 흥분하고 막 올라가도 흥분하는데 그럴 때는 항상 냉정이 어렵다면 내 손을 묶을 수 있게 어렵다면 손가락이 왜 5개겠어요. 한 번에 주문되지 말고 요렇게 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게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꼭 해야 될 거는 제가 존경하는 뭐 윗분이 계신데 네. 10,000번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정말 10,000번? 네, 10,000번까지 얘기할 거니까는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이제 우리 AI GPT 얘기할 때 미국 종목들도 지금 그렇게 급등 나온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거는 예. 짧게 보고 아마 지금 종목 이야기를 조금 못한 가지고 네네. 우리만 AI 간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주비해봤는데 보니까 미국의 빅베어나 AI 홀딩스 같은 경우는 600%가 올랐고요. 미국은 상한가가 없잖아요. 한 방에도 올라갑니다. 아, C3 AI 같은 경우는 전 소프트웨어 쪽인데 네네. 엔비디아가 우리가 대장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이거는 제가 왜 자료를 준비했냐면 갑자기 또 수학 개미님들 또 무리하지 마시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가 대장 그래도 50%가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준비한 이유가 AI란 열풍 자체가 단순히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다. 미국의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베팅하고 있고 미국의 슈퍼개미가 엔비디아를 매매한다면 미국의 초단타 개미님들은 더 큰 변동성에 베팅하고 있다.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단타라든지 네.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알파벳도 하루에 5% 올랐다 5% 빠지는 이거 세상이 내려야겠다. 갑자기 또 여기 들어가서 예. 815에서 모르는 뛰겨 알았다가 됐고요. 뭐 사실은 이게 제가 보기에도 요즘 트렌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꼭 뭐가 좋다 안 좋다는 옳은 거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수 있겠고요.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많이 지나서 빨리 여쭤볼게요. 오늘 컴투스에서 네. VR 게임 다크 스워드라는 걸 내놨어요. 내놨는데 그게 중국 피코라는 유료 앱에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사실은 제 기억으로 한 점심 전에 나왔거든요. 네. 근데 컴투스가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종가에는 10% 이상 뜨긴 했는데 장중에 20% 갖고 VI 걸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예요. 이런 VR 게임 사실은 XR, VR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6월 달에 오큘러스, 메타 오큘러스 2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 네. 그리고 뭐 애플의 MR 기기도 발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컴투스의 VR 게임이 중국에서 앱 1위를 기록했대. 사실은 이게 유료 앱이기 때문에 앱 하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대변해서 있긴 어려워요, 사실은. 네네네. 그런데 요게 좀 게임주 반등의 연속성을 있을 수 있을까가 좀 개인적으로 오늘 보면서도 궁금해요, 사실은. 어림없는 소리죠. 그럴까요? 어디서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게임주를 보는 게 아니고 컴투스 홀딩스의 내용은 뭐냐면 VR 게임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거 컴투스 만든 게임 다크스트 월드라는 걸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라 못하겠는데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면 컴투스가 중국 VR 게임 플랫폼 피코에 올렸던 이 다크스트 워드라는 게임 자체가 1위를 기록하더라도 VR 기기 기준으로 피코는 우리가 오큘러스의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관점에서 미국의 메타가 아까 말씀하신 오클래스 2라든지 이런 걸 출시하면서 시장에 조금 더 VR 관련 게임이 시장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이건 상당히 개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은 철저하게 개별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그 위믹스죠. 위믹스 다시 재상장한다고 맞아요. 합니다만 시장 콧방귀 끼고 있거든요. 관심 없죠. 네. 근데 제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피코 이런 게임을 홀리면 안 되는 게 지금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기다려볼 수만한 이벤트가 이달 말에 MWC도 있고요. 정확하게 지금 일본의 소니는 일정 기준으로 봤더니 2월 중순경에 플레이스테이션 2 VR 게임을 네. VR 기기를 출시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한편으로 볼 때는 이제 여기는 중요한 게 VR 게임이에요. 네. 이제 소니 생각하면 우리 옛날에 닌텐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아마 조금 더 화두가 될 수 있고 종목으로 너무 개별주인가? 그래서 이제 컴투스나 이 컴투스 홀딩스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같이 좀 붙이기가 어렵고 오히려 XR, VR 디바이스 관련주 쪽으로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수급이 붙는 거 그거 좀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드웨어 쪽으로. 네, 그리고 아마 시장에서 이 스코넥이라는 기업 자체가 많이 화두가 될 거예요.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으니까 방송 보시는 분은 참조하시고 이건 오큘러스와 이제 해법한 비즈니스가 있다 보니까 오큘러스가 지금의 메타 프로를 만드는 미국의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VR 글라스도 출시하게 있는데 스코넥 같은 경우는 약간 VR 게임 이슈가 나올 때 변동성이 좀 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2가 시장에서 이제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월 15일인데 조금 늦어진다면 2월 중순이에요. 그때는 이제 이런 관련주도 움직일 수가 있고 기타 최근 올려드 쪽으로도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뭐 컴투스가 다크소드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중요한 거는 VR 게임들마저도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게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네요. 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우리가 좀 오늘 이 멘탈이 좀 많았어요. 네, 많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종목을 저희가 이제 매매하다가 종목을 돌려본다고 얘기를 하죠. 네. 차트 툭툭툭 보는데 덴티움이 진짜 세더라고요. 덴티움. 예, 네.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리오프닝 빨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혹은 이게 실적 피크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 잘 안 합니다. 이쪽 네.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솔직히 덴티움 지금 대표님 화면 보시면 이 월봉 신고가입니다. 예,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게 실적 베이스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네. 헬스케어 관련주가 실적이 좋구나. 네. 앞으로도 좋아지겠구나.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잠깐 말했던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로 좋았고 맞아요. 풀리니까 풀리는 대로 좋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경기가 고금리에 경기가 침체한다고 하니까 또 부각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덴티움은 이런 거죠. 제가 왜 요새 갈까 생각할 때 오스템이 공개 매수를 딱 주가가 갇혀 있잖아요. 그 반사 효과. 네, 반사 효과죠. 오스템은 지금 주가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그렇죠. 딱 그렇네요. 멈춰 있을걸요 아마. 네, 딱 멈춰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국내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는 많아요. 오스템도 있고 덴티움도 있는데 요거. 예. 디오가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좀 엎어졌어요. 이게 옛날에 디오나비라고 한때 했지만은 주인 바뀌고 이런 말 유튜브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사리판이 됐어요. 다시 이제 노력합니다. 디오도 노력하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비자 거 해제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제 지인이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임플란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십니까? 과연 티타늄 그 보철 자체일까요? 마케팅. 마케팅 중요하고 사실은 치과 의사 선생님의 식립 기술입니다. 네. 아프지 않게 이를 발치한다든지 아프지 않게 보철을 이제 치조골에 받고 바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의료 관광이 많아요. 그런 거 의료 관광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는 꼭 임플란트주만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시 아마 시장에 은근슬쩍 헬스케어주로 들어오는 거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죠? 네. 오늘 아까 클래시스 갑자기 팍 올라갔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저희가 한 4-5개 종목들이 저희 관중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오트님부터 빼고 네.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시장 속에 붙더라고요. 최근에 아마 비올이라는 종목도 많이 갔을 거예요. 비올은 뭐 조금 변동성이 커요. 지난주
아니 지난달까지 진짜로 패자됐던 종목들이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꺾이잖아요, 비율도. 네. 보면은 제이시스 메디칼도 그러고. 원택도 그렇고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 섹터들이 은근 우리 투자자분들이 건드리기 어렵게 살살살살 올라요, 사실. 근데 이거는 한번 병원에 가보시면 알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나서 대박까지는 안 나도 한번 피부 미용 받아보시고 네네. 받아보시면 아, 이 회사들 정말 날로 먹는구나. 이렇게 비싸게 받아? 소모품 매출도 엄청 네. 크죠. 예. 지금은 약간 저기 메디톡스나 휴젤 사건 때문에 보톡스 주들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만은 보톡스 맞아 보시면 아시잖아요. 야, 요만큼 찍 싸주고 몇만 원 받잖아요. 얼마나 많이 마진이 크겠어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 굉장히 좋고요. 그 실적도 좋은 상황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스테 임플란트가 가장 큰데 이쪽이 막혀 있으니 다른 쪽으로 수급이 가기도 네, 하고. 그게 약간 덴티움이 예. 그리고 덴티움이 전체 매출 MS 기준에서 국가별 비중의 상대적 비중이 중국이 제일 높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환매 다운해서 하는 걸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요 조선 피팅 작년 주도주였잖아요. 작년 한 2달 동안. 그렇죠. 우리는 조선입니다. 그렇죠. 조선의 국가고. 진짜 요 며칠 하여튼 한 1월, 2월 달 조선 안 봤어요, 사실은. 원래 연초에는 수지가 잘 안 나오니까. 네. 지난주에도 저희 지지난주에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조금씩 이제 유가 상승 때문에 네. 이런 쪽이 조선, 피팅, 뭐 정유 관련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강세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세요? 피해주로 해야 될까? 혹은 관련주로 해야 될까? 근데 약간 조선주가 안 가는 거지. 네네. 조선 기자재는 또 좀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엔진 만드는 HSD 엔진도 네. 많이 갖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데 조선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특히나 우리나라 작년도부터 이제 LNG 비중이 많이 뜨니까 뭐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LNG 가격의 추이라든지 환율가 추이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기가 조선 선사들이 그리스 선사들이 얼마나 조선을 발주하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뭐 작년도 연간 기준으로 중국이 우리를 제끼고 1위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려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은 정시는 사실 생각보다 좋은데 경기에 대해서는 부정적. 그래서 최근에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1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고 대한항공의 주가가 비리비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화물 운임에 대한 가격이 내려가서거든요. 그러니까 운임과 조선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운임이 하락한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간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때 말씀하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빅베스 이슈 때문에 좀 올라 있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올해는 조금 그래도 물론 M&A 매각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실제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올라는 가는데 전체적으로 조선 업황에 대한 뷰는 약간 개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피팅이나 작은 잘 자란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뭐 유가가 좀 반등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와 조금 복합적이고 또 중국발 어제 제가 내용을 하나 봤는데 중국이 그 1대1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러시아 손절치고 이제 러시아는 왜냐 러시아 1대1로 사업이 이제 중국이 이제 뭐 옛날에는 딱 그 생각이 났거든요. 아프리카. 맞아요. 아프리카나 서아시아.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약간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유튜브에니까 이렇게 뜨는 건데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처음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총장이라 그럽니까? 총재. 아 이거 중국 우한 아니라 그랬었던 거야. 그래. 나 이 방송 조심해야 되나? 이제 중국 분들 들으시나? 야, 근데 그때 그분의 그 국적이 아프리카 쪽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WTO가 아니야. WHO에 가장 많은 이제 후원금이라 그래야 되나? 그게 이제 중국이었고 그래서 한때는 1대1로 사업에서 중국이 저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뭐 시리아라든지 러시아 쪽으로 하려고 하다가 최근에는 아시안이나 동남아 쪽으로 많이 한대요. 그런 관점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투자를 확대하는 거니까 그럼 중국의 어떤 움직임은 인적인 움직임에서 서비스 업종에 대한 매개체를 가져오겠지만은 동적이니까 기계적인 움직임에서는 충분히
뭐 유가 상승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게 되면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매기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 중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쪽에서 흐름이 좀 나오지 예.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개별주가 워낙 움직이니까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쭤보시고 좀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웬만한 섹터 다 붙었거든 저희가. 자동차 안한 같은데요. 아 자동차. 여기 815 분들 제가 한 1년 이상 함께 하면서 자동차 많죠. 두 종목 정도는 가끔씩 봐줘야 돼. 봐준단 말은 좀 예, 이게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LG전자죠. LG전자는 잠깐 보면 되는데 LG전자는 뭐 망고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왜 올라가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잘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8만 원 찍은 주가가 벌써 10만 원 왔으면은 8, 5, 40 이제 50%까지 온 거거든요. 50%까지 오면 차트 끌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그냥 가만히 내비둔단 말이 그렇구나. 어쨌든 가장 강하잖아요. LG전자가 지금 제일 강해요. 전기전자업 중에서는. 그러면 아이디어는 생각하겠어요. 전장도 생각할 수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질문이 바로 댓글에 올라올 거예요. 예, 가만히 두겠는데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팔았다. 평단이 16만 원인데 요점에서 좀 물을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13만 원 정도만 맞추면 거의 금방 빠져나올 것 같은데 다 미리 예언을 하시네요. 저희.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15만 원 평단인데 하 대표 말대로 계속 내비두라고 하면 15만 원 갈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은 내가 딴 거 사는 거보다 여기서 계속 사가지고 근데 어디서 사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좀 몰라요. 그러면 결말도 없는 말을 뭐 하느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저도 똑같습니다. 많이 오르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거꾸로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미리 하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뭐 증권들 레포트 보니까 전장 수익성 개선 기대가 있는데 애들 리포트요. 예, 똑같죠. 그리고 수요가 꺾이는 건 안 보인다. 이렇게 아니 수요가 느는 건 안 보인다.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확인이 된다면 PBR 1배인가요? 1.1배 제가 헷갈리는데 12만 원대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뭐 이제 보긴 봤어요 잠깐. 그러니까 이게 뭐 증권사 얘기고 뭐 이게 각자 그 증권사 하우스마다 뷰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게 회자돼서 좀 LG전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제가 오늘 저기 사연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자두님께서 좀 여쭤보신 건데 이마트가 오늘 이제 오후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상승해도 마이너스 19% 정도 마이너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마트가 오늘 11만 원에 끝났는데 7% 올라서 한 20% 정도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14만 원, 15만 원대 정도에 물리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추매를 할까? 좀 전에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게 답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좀 그냥 추가 매수를 할까? 일단 그냥 둘까? 근데 너무 오래 물려 있어서 힘들다고 하시는데 대표님 좀 명확한 솔루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20%요? 네. 마이너스 20%면 충분히 고민할 수가 있죠. 주가가 이제 보통 30% 넘어가면 저는 보통 마이너스 20% 구간까지 기다리라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얼마에 추마하냐에 따라서 원래 손실 구간을 한 10% 전후까지만 붙이게 15%까지만 붙이게 되면 되게 편해요. 근데 이마트가 실적은 사실 4분기 실적이라 아마 지마켓 인수하면서 돈을 좀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유통회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경기 민감 업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마트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들 뭐 주 휴일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모멘텀은 되긴 되겠지만은 사실 한국 스타벅스 요거 스타벅스 상장 이야기는 계속 화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세계 그룹이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스타벅스 별다방이죠. 별다방의 실제적인 최대 지주는 이마트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정말 스타벅스가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스타벅스의 지분 가치를 생각하거나 성장성을 봤을 때는 그런 모멘텀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또 유통주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우호적이고 괜찮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한 시점에서 쇼커버가 나왔다고 이거 분명히 또 공매도 쳤을 거야. 나쁜 놈들. 시간 없겠지만 잠깐 보면 그렇게 많이는 안 치네요. 9% 정도입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 매수 잡히면 그냥 일단 코스피 대형주들은 거의 쇼커버. 가봐야 됩니다. 가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유가 맞다고 보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보신다면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주가 관점에서 약간 요 자리거든요. 10만 원 요 자리 탈출한 데가 격주 휴무 그 이슈였거든요. 아직까지 대구 쪽에서 결정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약간은 박스권이에요. 너무 디테일한 전망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간에 현재 수준에서 요 정도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눌려준다면 추세가 살아있다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조금 더 우리는 물타기란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추가 매수. 매집이란 단어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나는 매집을 하고 있다. 네, 하지만 매집하는 물량들은 절대 전체 매집 가격의 두 자릿수를 넘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면 매집했던 게 또 몰립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고민이 그걸 거예요. 그 현금 남은 건 별로 없는데 이 종목은 꼭 엑싯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럼 예. 아니 충분히 저는 이마트 같은 거는 공감이 돼요. 월마트가 한국에 전 세계 월마트가 미국의 월마트가 한국에는 없잖아요. 네. 뭐 한국 최대 마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는 내려갔지만 한국에서 이마트 망하겠어 요런 망한다는 표현 조심해요. 죄송합니다. 예,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딴 거는 다 버려도 이 친구는 끌고 와 있다. 그러신 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공감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시장이 사실은 이마트는 물론 유통주긴 하지만은 유통을 기관들이 들어갈 때는 실적 이벤트 아니면 장이 안 좋을 때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시장이 만약에 눌린다 생각하면 이쪽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잘 빠져나오는 것도 일단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는요. 스타벅스 인수권부터 시작해서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쓱다컴 상장은 아직 안 하죠. 그거는 오늘 저는 아침에 오아시스 하긴 뭐 오아시스 생각하면 그거 모멘텀 예. 붙이면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당장은 조금 그런 상장 이슈가 밸류에 붙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요. 물론 시장은 또 이러다가 세 달 있으면 또 바뀝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바로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혹은 희망을 가져라는 우리 하 대표님의 말씀이 좀 있었고요. 오늘 CPI 좀 이따 발표할 텐데 대표님. 네. 그때 같이 보실 거죠, 대표님? 아니요, 다리 뻗고 잘 겁니다. 안 보시고 주무실 건가요? 보긴 보겠는데 네. 굳이 뭐 예.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내일장을 바라보는 저의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있고 장이 좀 사실은 좀 우호적으로 살아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피해가면서 살아나고 있는 중 같아서 좀 오늘 몇 번 여쭤봤고요. 좀 좋은 말씀, 좋은 시장 바라고 하 대표님 마지막에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물가지수로 시장에 조정이 온다면 한편으로 놓고 보면 변곡이라기보다는 지난 최근 증시 가파르게 올라왔던 데는 숨고르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시간 조정, 기간 조정. 물가 지표 발표의 시장 변동성이 위쪽으로 더 좋아진다면 어차피 한번 넘어야 될 2,500포인트를 가기 위한 한 번의 슈팅으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역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잘 주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찐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노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